미안해요. 미안해요. 혹시나 하고 사람들 까먹을까봐 뒤에서 찍어놨어요. 아, 가이드랑. 그랬구만. 네. 근데 약간 일본 애들이 없고 전부 다 독일 애들이라서 좀 당황스럽게 하네. 우리만. 왜 우리 늦게 와서 그런가? 아니? 아까 그룹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은 느낌? 그럴 수도 있겠다. 일본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아빠 얘기 들으면서 재밌었을 텐데. 그렇지. 아니지. 그래도 다른 나라를 만나야지 재밌지 더. 공유 자전거도 이렇게 해놨구나. 오, 이쁘다. 카메라가 있었으면 찍었겠지? 헤드폰으로나 찍지 마세요. 뭐 찍어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희는 버킹엄 궁전에 그리벨 교대식으로 가고 있고요. 런던 패스를 통해서 가이드 투어 신청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영어로만 되기 때문에 아시아에는 저기 그룹밖에 없네요. 가서 어떤 식으로 듣기 평가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 사고에는 그러니까 이런 걸 모티베이션 하지 않았을까? 되게 이쁜데? 찍었어요. 근데 아마 여긴 비도 많이 오고 서늘하고 그러니까 저게 관리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절대 관리 안 되지. 뒤에 독일어 하시는 분이 우리 이야기를 한참 하신 것 같은데, 그 한국에 가봤다, 뭐 부산에 가봤다, 그리고 뭐 아시아인 누가 오, 담천. 오, I know. Yes. 오, 용궁사. 오, 감천. 오. 부산 갔다 오셨다고 나한테 사진 보여주시더라고. 감천 문화마을이랑 그다음에 아빠도 귀 꽂혀요? 독일어 고쳐요. 아빠 나름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 독일어였어. 근데 왜 일본어 못해요? 조금 하는데요. 감탄. 뭐라고요? 그게 조금이에요? 그럼요. 중국어는 아빠가 지지. On duty. Now we'll tell you, we're going to finish the tour today at Horse Guards Parade, where you can see the ones that are on duty, those that are serving outside Horse Guards Parade. But this is where they are when they're not, and this is also where we keep the king's carriages, the monarch's carriages, and the royals' carriages. There's 7 carriages, but the most famous is the one you can actually see in the picture, and that is the Golden Coronation Australia House carriage. Now this carriage is painted in 24 karat gold, so a very expensive carriage, and the monarchs have been riding in it since the coronation of King George III in 1761. So a long time of this rickety carriage being put to use, and actually our current king doesn't like it because of how rickety it truly is. He's 76 years of age and he has to ride in this every time there's a big event here in London, and it's not a comfortable experience. And so he's actually commissioned a new carriage that's not only going to have nice cushions and electric wheels that'll make it easier, smoother ride, it's also going to have air conditioning, heated seats, and Wi-Fi. So, it is to be a king. 빠른데 빨라서 잘 못 되긴 한데 몇몇 단어들이 귀에 꽂히거든요. 그렇지. 그래요? 네. 한 문장에 6개 정도 꽂혀 귀에. 그걸로 이제 추론을 해보시죠. Saint James Park. 버킹엄 궁을 투어 가이드로 가면 장점이 들어가는 길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기하지 않고 어차피 패스를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근위대 교대식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위병 교대식이 11시에 진행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1시간 전에 온다고 하시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못 보세요. So, you like a photo? I have a master's in film, not a joke. I can take a photo with an Android and an iPhone. I'm more than happy to take your photo. Go, Korea. Yeah. And cheese. I love it. One this way. Look at that. One more. You guys have really great. Okay. I love it. There we go. Okay, thank you. 사람 진짜 많다. 여기 많아. 만약에 우리 더 늦었으면 우리도 저렇게 줄 서 있었겠지. 그렇습니다. 예.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기 봐봐요. 카메라 어디 있어요? 카메라 혹시? 카메라 침대에 있겠죠. 그렇다고 근접샷. 보시다시피 지금 시간대는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최소한 2시간 전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서는 3시간 전에 오셔야지 제대로 좋은 위치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위치가 어딘지는 제가 아래에 그 기재를 해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고 좋은 자리를 제대로 적절하게 잘 찾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근데 여기 원래 픽포켓들이 좀 많아. 조심해야 돼. 가이드님이 말하기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근위병 교대식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트러블 수가 많았다고 하네요. 근위병들 교대식에 길에 나무에서 팔을 만진다든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당부하는데 그들에게는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당연히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런 짓을 하지는 않겠지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 근위병 손 댔다가 굉장히 큰 소리로 호통을 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는 펀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곳은 바로 세인트 제임스 파크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죠. 런던에 올 때마다 꼭 찾게 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이 공원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왕립공원인데요. 놀랍게도 수많은 사생아를 둔 것으로 유명한 찰스 2세가 만들었습니다. 당시 찰스 2세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주변국들로부터 엄청난 조공을 받았는데요. 특히 동물을 매우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받은 동물들 대부분이 영국에서 볼 수 없는 이국적인 동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쉽지 않아서 해외에서 전문 관리사들을 데려와 런던탑을 1830년까지 동물원으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도 런던탑에 가면 당시 동물들의 뼈 유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새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서 새롭게 지어진 곳이 바로 여기 세인트 제임스 파크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도로의 이름을 버드 케이지 워크, 즉 새장 산책로인데요. 예전에는 공원 전체를 따라 거대한 새장이 있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국적인 새들을 사육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극히 일부 새들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맞지 않아서 대부분 원래 서식지로 돌려보내거나 리젠트 파크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런던에서 다양한 새들을 보고 싶다면 리젠트 파크를 추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현재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새들은 검은 백조, 흰 백조, 물닭, 앵무새, 그리고 가장 유명한 펠리컨이 있습니다. 이 펠리컨들에는 정말 재미있는 역사가 있는데요. 원래 1661년에 찰스 2세가 러시아에서 선물로 받은 펠리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몇 세기 동안 러시아에서 매년 2마리씩 추가로 선물을 해주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영국 정부가 러시아의 선물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더 웃긴 일이 있어요. 미국인들이 이 역사적 전통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영국과 더 좋은 친구인데 왜 우리와는 이런 전통이 없지? 라고 의아해하면서 미국 펠리컨을 매년 2마리씩 보내주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어요. 미국 펠리컨들이 기존 펠리컨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했거든요. 완전 다른 품종이었고 기후도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펠리컨들의 세력에 밀려서 결국 적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원에는 펠리컨이 총 6마리만 남아있답니다.
정말 흥미로운 역사가 숨어 있는 곳이죠. 중요한 시간에 카메라가 안 계셔요. 어때요? 여기 버킹엄 오니까. 너무 행진하는데 아, 카메라가 안 된 게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아 그렇군요. 아니 하필 왜 그 중요한 순간에 폰 카메라가 괜찮아요. 제가 4K로 찍어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이 두 건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른쪽에서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는 저 건물, 바로 클러런스 하우스입니다. 여기서 깜짝 팩트 하나, 이곳이 바로 영국 국왕이 실제 거주한 곳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은 국왕께서 집에 안 계신 것 같네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바로 저기 보이는 깃발 때문입니다. 클래런스 하우스와 버킹엄 궁전 위에 지금 유니언잭이 펄럭이고 있거든요. 만약 국왕이 집에 계시다면 유니언잭 대신 왕실 깃발이 올라가게 됩니다. 잠깐 이 왕실 깃발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게 여기에는 국왕의 모든 영역이 담겨 있어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까지. 그런데 잠깐 뭔가 빠진 게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웨일즈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웨일즈는 국왕의 직접적인 영역이 아니라 웨일스 공에 의해서 통치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특별한 깃발이 전국 12개 왕실 궁전 중에 어디든 올라가 있다면 그곳에 바로 국왕께서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볼거리예요. 무려 48시간 동안 클러런스 하우스의 경비를 위해 근무하신 경비병들의 교대식이 곧 시작됩니다. 보통 7에서 8명씩 그룹으로 나오는데 가끔 경비병 사정으로 더 적은 인원이 나오기도 해요. 자, 다음 왼쪽에 보이는 이 웅장한 건물 바로 랭커스터 하우스입니다.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 건물 지금은 공공건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엄청나게 유명한 촬영 장소거든요. 약 75년 전에 정부에 기증된 이 건물은 빅토리아 시대에 설계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내부가 버킹엄 궁전과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버킹엄 궁전 내부 장면이 필요할 때마다 실제 버킹엄 궁전에선 촬영이 불가능하잖아요. 바로 그때 이곳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들 다빈치 코드, 셜록 홈즈 그림자 게임, 내셔널 트레저 2 같은 고해산 헐리우드 영화에서 버킹엄 궁전처럼 보이는 거의 모든 장면이 바로 여기서 촬영된 거예요. 대박이죠. 이 건물의 흥미로운 역사를 더 살펴보면 1922년부터 정부 와인 저장고로 사용되었고요. 1924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는 런던 박물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 하나 있어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당시 테레사 메이 총리가 바로 이곳에서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연설을 했거든요. 이 연설은 지금도 랭커스터 하우스 연설이라고 불리며 영국 정치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건물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거는 가이드 투어 안 했으면은 이 코스들을 잘 몰랐을 텐데. 그렇지. 그냥 앞에서 찍고 바로 빠졌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근데 지금 각 시간별로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눠서 볼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투어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지. 거의 뭐 해도 오디오 가이드 그 정도는 해봤지만 가이드 따라가지고 외국에서 하는 건 처음이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들이 바로 국왕 근위 기병대예요. 근위 교대식이 아니라 일요일 빼고 매일 아침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이 경비병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정말 쉬워요. 딱 두 가지 타입밖에 없거든요. 빨간색 제복을 입은 분들은 왕실 근위 기병대고 짙은 파란색을 입고 있으면 블루스의 로열스예요.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분들이 행진할 때 연석 밑으로 내려가면 크게 소리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 기병들이 모두 검은 말을 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엘버트 공이 4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일이에요. 여왕 그
그 후 무려 50년을 더 사시면서 남편을 정말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자신의 그리움과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왕실 근무자들에게도 검은색을 입으라고 했어요. 덕분에 지금 보시는 모든 가로등, 경비초소, 웨스터민스터시에 칠해진 모든 것들이 검은색인 이유죠. 더 재밌는 건 웨스터민스터시의 모든 택시 기사들에게도 검은 택시를 운영하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런던 택시가 검은색인 진짜 이유예요. 나중에는 런던의 다른 지역들도 여왕의 요청에 동참하기 위해 검은색을 따라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애도의 표현을 상징하기 위해 왕궁 내 말들도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으로만 하게 되었어요. 영국인들은 이런 검은색을 선호하는 전통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곳의 근위병들은 저쪽 모퉁이를 돌아서 지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바로 뒤편에 있는 세인트 제임스 궁전으로 입구로 들어가요. 옷이 다르네요. 지금은 위에 겨울이라서 그런가? 겨울이라서. 겉옷 이거. Any questions from anyone? 사실 저는 어릴 때 봤을 때는 근위병 교대식이 그 정문 앞에서 본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교대식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확실히 가이드를 써서 보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딱딱딱 순서대로 맞게끔 보이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이 가이드 투어를 통해서 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는 세인트 제임스 궁전은 아주 오래된 튜터 형식의 붉은 벽돌 건물이에요. 1536년에 완공되었고 6명의 아내로 유명한 악명 높은 헨리 8세가 지었어요. 혹시 이 유명한 운율을 들어보셨나요? 이혼, 처형, 사망, 이혼, 처형, 생존. 헨리 8세의 첫 번째 아내는 캐서린. 둘은 22년간 결혼 생활을 했지만 18년쯤 되었을 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헨리는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에게는 딸 메리밖에 없었죠. 나중에 이 아이가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을 가진 여왕이 됩니다. 헨리는 왕위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생각했어요. 당시까지 영국 왕위에 여성이 성공적으로 왕위에 오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의 딸 둘이 훌륭한 여왕이 되긴 했어요. 아무튼 당시 헨리 8세는 35살이었고 새로운 아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황에게 이혼을 요청했는데 가톨릭 교회는 쉽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죠. 가톨릭의 결정에 헨리 8세는 뭐라고 했냐면 그럼 내가 교회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가톨릭에서 벗어나 영국 국교회를 만들고 자신을 교회 수장으로 임명했죠. 이로 인해 그는 전례 없는 권력과 부를 얻게 됐어요. 결국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볼린과 결혼합니다. 사실 그녀를 위해 이 궁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자리는 원래 나병 환자들의 병원이 있던 곳이었는데 헨리는 그 병원을 철거해버리고 궁전을 세우려고 했어요. 당시 나병은 매우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환자들은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죠. 그런데 병원 환자들은 갈 곳이 없었고 결국 공사 현장에 천막을 치고 머물렀어요. 건설 노동자들은 감염을 우려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지지부진했죠. 결국 헨리 8세는 그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병 환자들을 모두 처형하거나 쫓아낸 거예요. 하지만 궁전이 완공되었을 땐 앤 볼린은 이미 죽은 뒤였어요. 그녀는 딸 엘리자베스를 낳긴 했지만 그 후 더는 아이를 갖지 못했고 헨리는 그녀가 자신의 오빠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처형합니다. 사실 그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지만 왕이 말하면 현실이 되었던 시대였죠. 앤 볼린은 런던 탑에서 처형됐고 이 궁전의 내부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유령이 많다고 알려진 이유기도 해요. 실내 곳곳에는 HNA 즉 헨리와 앤의
N의 이니셜이 조각된 문양이 남아있어요. 과거의 잔혹한 역사를 오늘날까지도 상기시키는 흔적이죠. 그 다음 안에는 제인 시모, 엠블린이 죽고 단 열흘 만에 헨리는 그녀와 결혼했어요. 그녀는 헨리 8세가 그렇게 원하던 아들 에드워드 6세를 낳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고 제인 시모는 출산 후 합병증으로 사망했어요. 네 번째 왕비는 앤 오브 클리브스, 독일 출신이고 정치적인 결혼이었어요. 유명한 초선화 관련 일화가 있죠. 헨리 8세는 자신이 젊고 잘생겼던 시절 그림을 보내 그녀를 유혹했고 실제로 만났을 때 엄청나게 살이 쪄 있었죠. 앤은 너무 놀라 그를 밀치고 도망쳤고 빈정상한 헨리 8세는 그녀를 흉측하다고 비난했어요. 결국 이혼했고 앤은 6명의 왕비 중 가장 행복하게 살았어요. 리치먼드의 궁전을 받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죠. 다섯 번째 아내는 캐서린 하워드, 결혼 당시에 14에서 17세 사이로 추정되며 이미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결혼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고 결국 간통죄로 런던 탑에서 처형당합니다. 처형되기 전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의 머리가 런던 브리지 벽에 꽂혀 있다는 걸 봤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죠. 마지막 여섯 번째 아내는 캐서린 파, 헨리보다 1년을 더 살았고 그의 사후에 진짜 사랑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폐결핵으로 젊은 나이에 사망했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헨리 8세에게서 벗어나 행복했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또한 그녀는 서양 여성 중 최초로 책을 출판한 사람이기도 해요. 참 대단하죠. 여섯 번째 왕비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이혼, 참수, 사망, 이혼, 참수, 생존. 간단한 운율로 기억되지만 실제로 훨씬 복잡하고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자, 이제 곧 근위병 교대식이 끝납니다. 저기 들리는 음악 소리가 바로 행진대예요. 먼저 연주대가 오고 그 다음 근위병이 입장하죠. 캡틴의 구령도 들릴 거고요. 이후 연주대는 밖으로 나와 다시 연주를 할 거예요. 그땐 교대가 끝났다는 뜻이죠. 이제 그 유명한 검정 털 모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베어스킨 모자라고 하는데 전투에 전혀 실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쓸까요? 나폴레옹과의 전투, 워털로 전투에서 이 모자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죠. 이 모자의 유래는 트라팔가 전투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 전투에서 영국은 해상권을 장악한 덕분에 나폴레옹은 영국을 침공할 수 없었고 자유로웠던 영국은 세계 최대 해군을 만들 수 있었죠. 이후 영국군은 전략적으로 육류 중심의 식단으로 변경하면서 병사들의 체격이 커졌고 웰링턴 장군은 이를 이용해 병사들을 표현한 모든 그림을 거인처럼 그리게 했어요. 심리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워털로 전투에서 군사들에게 이 큰 모자를 씌워 새벽에 언덕 위로 등장했을 때 프랑스군이 거대한 괴물이 오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겁니다. 물론 가까이서 가보면 그냥 사람이지만 그 효과는 컸어요. 이 모자이크는 원래 턱 아래가 아니라 코 밑에 두었어요. 모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꺾이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탓에 목숨을 잃은 병사도 있었다고 하네요. 와. Ja, klar, hätte ich. 같이 한번 찍을까요? 저기 보이는 저 벽돌 건물 다우닝 스트리트 10번지입니다. 네, 맞아요. 영국 총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이에요. 사실 저 새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관저인데요. 총리뿐 아니라 재무장관 같은 고위 관료들도 함께 지내고 있어요. 놀랍게도 방이 무려 100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거주자가 누군지 아세요? 총리도 아니고 바로 고양이에요. 이름은 레리. 공식 직책이 로얄 마우셔인 이 친구는 이미 이곳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이 로얄 마우셔라는 자리는 무려 200년 넘게 존재해 왔는데 역대 고양이들을 보면 총리들보다 훨씬 더 오래 일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레리는 정말 성격이 독특해서 새 총리가 올 때마다 딱 이런 표정으로 째려본다고 해요. 저 녀석은 괜찮은 녀석인가? 이런 식으로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해군 본부인데요. 건물 꼭대기를 좀 보세요. 배의 돛대처럼 생겼죠?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정말 센스 있지 않나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갈색 건물, 솔직히 말해서 좀 별로 좋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이 건물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건물은 세계 2차 대전 중 지어진 비밀 벙커였거든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흙이나 정원처럼 보이게 설계돼서 나치 독일 공군 폭격기들이 그냥 지나갔다고 해요. 완벽한 위장 건축물이었던 거죠. 지금은 좀 흉물처럼 보이지만 여름이 되면 덩쿨이 무성히 피고 가을에는 빨간색과 노란색 단풍으로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이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영국 하면 떠오르는 영국 왕실의 화려한 호스가드 퍼레이드가 열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색깔 깃발 행진식이 진행됩니다. 군악대가 웅장하게 연주하고 근위병들이 멋지게 퍼레이드하고 국왕이 황금마차를 타고 와서 병사들을 사열하는 그 장면들 모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올해 아부다비 국왕과 일본 왕도 여기 왔었고요. 작년에는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도 여기에 와서 영국 국왕을 만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세계 VIP들이 영국 국왕과 만나는 공식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그냥 의식용 장소만은 아니에요. 혹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비치발리볼 경기가 바로 여기서 열렸어요. 상상해보세요. 모래사장을 깔고 비치발리볼을 치는 선수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 시절에는 마상 창시업도 열렸어요. 말 위에서 긴 창을 들고 서로를 밀어내는 그 스릴 넘치는 경기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기사들이 목숨을 걸고 겨뤘던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한 장소에 이렇게 많은 역사가 담겨 있다니. 총리 관저의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전쟁 중에 비밀 벙커, 왕실 퍼레이드, 올림픽 경기장, 그리고 중세 기사 결투장까지. 이게 바로 살아있는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도 언젠가 런던에 오시게 되면 꼭 이곳 버킹엄 궁전에 와서 특별한 공간을 직접 느껴보세요. 원래 말 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없어. 그럴 뻔했어. 여기로 올 줄 몰랐지. 여기로 올 줄 몰랐지. 다시 들어오자. 뭐 하시는가 봐. Aquí el cuadrado es como que no se puede acercar más bien. Dime tu habilidad. Sara, ¿con El sol.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